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그 식품,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조용히 화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고 보리차처럼 익숙한 이름, 바로 새싹보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보리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 새싹보리, 그냥 보리가 아닙니다. 이름부터 조금 다르죠? 새싹이라는 말,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보리에서 싹이 막 돋을 무렵, 그때 딱 수확해서 그 어린 새싹만 모은 것, 바로 그게 새싹보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리차에 쓰는 보리는 다 자란 후 볶은 열매라면, 새싹보리는 영양소가 뿌리부터 줄기까지 살아 숨쉬는 아주 어린 풀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 이 새싹보리 파우더, 음료로, 환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만큼 건강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거 먹고 간 수치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식후 혈당이 확실히 내려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새싹보리 덕을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도 이야기 들은 게 많습니다. 식습관 바꾸기 힘든 분들이 새싹보리 하나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그런 후기들 말이에요. 이런 정보 혹시 모르고 지나치실까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유익하다 느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65살이고요. 영양학을 전공하고 건강식단 상담사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백 명 넘는 분들이 식습관을 바꿔드렸고 몸의 변화를 함께 봐왔습니다. 그 경험 중에서도 새싹보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특별한 식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맛도 거부감 없고 가루 한 숟갈 혹은 물에 타 마시는 방식이라 꾸준히 드시기에 참 편했어요. 예전엔 보리 하면 보리밥, 보리차 이 정도였잖아요. 이젠 그 보리에서 건강을 더 진하게 뽑아낸 새싹보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필 간에 좋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결국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간에서 분해하고 저장하고 필요할 땐 꺼내 쓰고, 그런데 간에 지방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 가서 간 수치가 높네요. 이 말 들으면 그제야 놀라는 겁니다. 이런 지방간, 사실은 술 마시는 사람보다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자주 걸립니다. 특히 밥, 떡, 국수 이런 음식들 즐겨 드시고 운동은 적게 하시는 분들 더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은 당뇨 전 단계인 혈당 스파이크도 큰 문제예요. 식사 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확 치솟고 그 뒤로 갑자기 떨어지면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건 다음 단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침묵의 장기병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간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별 증상도 없고 몸이 괜찮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천천히 망가지는 장기, 그게 바로 간이에요. 지방간은 이 간의 지방이 점점 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서서히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지방간이 꽤 진행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운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간이 더 잘 생깁니다. 게다가 자각 증상이 없으니 더 위험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방간이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생활 습관병이 줄줄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기능이 빨리 망가져요. 결국 당뇨 전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고 앞으로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은 약 30% 이상입니다. 식후 혈당 180 이상인 분들은 40% 가까이 되고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갱년기 이후 간 기능 저하와 혈당 불안정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주부 한 분은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술도 안 드시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매 끼니마다 밥량이 꽤 많고 간식으로 떡, 과일 자주 드셨던 겁니다. 그분은 식사 조절이 잘 안 되셨는데 새싹보리를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고 간식을 줄이니까 3개월 만에 간 수치도 내려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전 혈당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후 혈당 관리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리고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 그건 혈당이 급상승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시죠? 왜 우리 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 다음으로는 그 원인, 특히 탄수화물 과잉과 간의 고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식 한다고 해도 우리 식단 한 번쯤 돌아보면 거의 다 탄수화물입니다. 아침엔 흰쌀밥, 점심엔 국수나 김밥, 저녁에도 밥 한 공기 더, 여기에 떡, 과자, 식빵, 간식도 죄다 탄수화물.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간이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런데 쓰고 남은 당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간에서 지방으로 바꿔 몸에 저장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특히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셔도 기름진 음식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탄수화물 과잉 때문이에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65세 남성분이셨는데 하루 3끼 밥을 2공기씩 드시고 간식으로는 국화빵, 도넛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셨고 물도 적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3년 연속 상승, 결국 초음파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놀라셨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어요. 하지만 식단을 정리하면서 설명을 들으시고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었구나 하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무서운 건 몸이 계속 당을 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당기고 기분 나쁠 때도 당기고 심심하면 또 당기고 이런 식으로 과잉 섭취가 되면 간은 계속 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그 지방이 간에 쌓이고 혈관에 쌓이고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라는 게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이 막히기 쉽고 심장질환, 뇌졸중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런데 현실은 어렵죠. 오랫동안 드시던 식단 하루아침에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싹보리입니다. 이 새싹보리가 우리 몸의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주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새싹보리가 뭐길래 간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다는 걸까? 사실 새싹보리는 그냥 보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식물이지만 전혀 다른 시기에 수확하기 때문이죠. 보통 보리는 알곡이 다 여물었을 때 수확해서 보리밥이나 보리차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새싹보리는 씨앗이 막 싹을 틔워 10cm 정도 자랐을 때, 즉 생명력이 가장 강한 그 어린 시기에 줄기와 잎을 통째로 수확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보리는 영양소가 엄청나게 응축돼 있어요. 왜냐고요? 자라기 위해 땅에서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줄기 안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양 밀도가 성숙한 보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 폴리코사놀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튼튼하게 유지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SOD 효소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있어요. 이건 세포 노화를 막고 몸 안의 독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엽록소,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새싹보리는 녹색 보약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소화가 약해진 분들께 새싹보리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채소는 껍질이 단단하거나 섬유질이 거칠어서 소화 흡수에 시간이 걸리는데 새싹보리는 아주 어린 풀이라 소화도 잘 되고 몸에서 바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으로, 분말로, 음료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와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요. 이처럼 작고 여린 새싹 하나에 어쩌면 우리 건강을 뒤바꿔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싹보리가 실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 다음 단계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새싹보리가 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결과입니다. 실험쥐에게 지방간을 유도한 후 4주간 새싹보리 추출물을 꾸준히 먹였습니다. 그 결과 간 무게는 줄고 간에 쌓인 중성지방 수치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간 기능을 나타내는 AST, ALT 수치도 각각 30% 이상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간이 본래 기능을 되찾았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두 번째 사례는 국내 건강식품연구소에서 중년 이상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은 새싹보리 분말을 하루 한 잔씩 식사 전 공복에 마셨고 총 4주간 진행됐습니다. 복용 전 참가자들의 평균 간 수치는 AST 42, ALT 38이었습니다. 4주 후에는 AST 29, ALT 25로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 참가자의 70% 이상이 간 수치가 안정됐고 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 등 간 피로와 관련된 증상도 줄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만난 상담자 중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64세 여성분인데 지방간 진단을 받고 간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으셨죠. 특히 식후에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새싹보리를 하루 2번씩 공복에 꾸준히 드신 결과 2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AST가 48에서 27로 ALT는 41에서 2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평소 식단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하셨는데 새싹보리를 추가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어요. 그만큼 새싹보리가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새싹보리는 단순한 푸른 잎이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한 하나의 식물성 치료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다음 단계에서는 식후 혈당을 새싹보리가 어떻게 잡아주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시니어분들 중에 밥만 먹으면 몸이 피곤해, 식후에 눈이 감긴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그거 혹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밥 먹고 졸림, 심장이 두근거림, 기운 빠짐 등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증상과 직결됩니다. 새싹보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 흡수를 서서히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즉, 밥 먹고 당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흰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같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둘째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입니다. 인슐린이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몸이 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특히 SOD 효소나 폴리코사놀 같은 성분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줘요. 실제로 새싹보리 섭취 후 식후 혈당이 3040포인트씩 떨어졌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70세 남성분 한 분은 식후 혈당이 늘 190 이상이었어요.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확 올라가니까 늘 걱정이셨죠? 그분은 아침 식전에 새싹보리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죠?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90에서 150대로 내려왔고 무거운 느낌, 졸음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이처럼 새싹보리는 혈당을 직접 낮춘다기보다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약이 아니라 식품이라는 거죠. 꾸준히 먹어도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고 자연스럽게 몸이 편안해지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정말 효과 있던 분이 있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새싹보리를 드시고 삶이 달라진 분들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보단 경험이 더 강한 법이니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정희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 간 수치가 늘 높았고 식후 혈당도 늘 200을 넘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약 복용을 권유했지만 몸이 약해서 약에 대한 부담도 크셨죠. 그래서 식단과 함께 새싹보리를 드셔보셨다고 해요. 아침에 새싹보리 가루를 물에 타서 식전 공복에 한 잔, 점심 전에도 한 잔, 하루 2번 꾸준히, 그리고 식사량을 조금 줄이셨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재검사를 받으셨는데 AST는 55에서 28로 ALT는 48에서 23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90이던 것이 140 전후로 안정됐고 무거운 느낌, 잦은 졸음,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뭘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루 2잔, 그게 전부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66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음식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새싹보리 이야기를 듣고 파우더 제품을 구입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식후엔 새싹보리 음료를 한 모금씩 드셨고요. 하루 총 2번 정도, 2개월 후 식후 혈당이 178에서 145로 내려갔고 피부 트러블도 줄었다고 해요. 이분은 보리차처럼 익숙한 맛이라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풀이 좀 쓴가 싶었는데 이젠 없으면 허전해요. 세 번째는 7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간 수치와 혈당 모두 불안정했는데 함께 새싹보리를 드시며 서로 챙겨주는 습관을 만드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보온병에 타서 반씩 나눠 마시고 가끔은 두유나 우유에 섞어서 맛있게 즐기기도 하셨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하루 모여 몸이 편안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다는 이야기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도 있지만 얼마나 꾸준히 지속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새싹보리는 크게 거창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 살짝 끼워 넣는 것만으로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새싹보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시니어 맞춤형 섭취법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실제 섭취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새싹보리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형태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우더 형태. 가장 일반적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스푼으로 떠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돼요. 둘째, 환 형태. 풀 맛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물과 함께 알약처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셋째, 음료 형태. 요즘은 편의점이나 건강 매장에서 새싹보리 음료도 많이 나와요. 갈아 만든 주스 형태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죠.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입맛,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추천되는 건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물 한 잔에 새싹보리 파우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복일 때 흡수율이 높고 장 운동도 도와주기 때문에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공복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식후 30분쯤 속이 좀 가라앉은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하루 권장량도 중요하죠. 보통은 파우더 기준으로 12스푼, 즉 36지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물을 적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싹보리를 드실 땐 평소보다 물을 12컵 더 마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새싹보리를 요리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죽에 타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조금 섞어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즐길 수 있죠. 무조건 건강식이 아니라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꼭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새싹보리가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단계에서는 복용 시 주의사항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이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 이야기입니다. 새싹보리는 식품이지만 특정 약과 함께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첫째,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입니다. 예,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효를 간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강화제,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예,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등 새싹보리도 혈당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약, 간혹 새싹보리 성분이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지럼증이나 저혈압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이라도 몸에는 약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처음 드실 땐 양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너무 뜨겁거나 산성 음료에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또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해요. 아직 이 시기 여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새싹보리를 함께 드시고 어지럼증이 나타났어요. 병원에 문의했더니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양을 줄이셨죠. 그 이후에는 불편함 없이 잘 드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약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새싹보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새싹보리를 일시적인 약이 아닌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싹보리, 이걸 약처럼 생각하면 언젠가는 끊게 됩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바뀌고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 정리해 드릴게요. 새싹보리는 간 수치 개선에 도움되고 지방간 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당뇨 전 단계 관리에 유익하고요.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 전체 순환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잊지 않고 드시면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엔 물에 타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환으로 입맛 맞는 걸 고르세요. 아침 식전 한 잔 또는 식후 가볍게 한 모금, 그게 다입니다. 요즘은 냉장고에 미리 타놓고 하루 2번 꺼내 드시는 분들도 많고, 밥 짓기 전에 밥물에 새싹보리 가루를 한 스푼 섞어 넣는 분도 계세요. 이런 루틴 하나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건강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걸 매일 꾸준히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간 수치나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